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대병지약, 세상에는 큰 병과 작은 병이 있다고 했는데, 작은 병은 혹 약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큰 병은 약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혹 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 대병은 아예 약이 없다고 했는데, 대병의 이름을 갖다가 적는다는 사물탕 80첩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물탕 80첩이란 약명을 갖다가 내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물탕 80첩은 대병이 아니라 소병의 약명을 가리킨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순전경하고 정산대 도전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 대병지약, 여기 대병지약, 대병의 약은 사물탕 80첩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물탕 80첩은 분명히 여기에 대병의 약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대순정경하고 정산대 도전에는 요걸 갖다 대병 갖다 이렇게 작은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냥요. 나도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주에 그 내가 성남에 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그날은 내가 이 대병적인 뭐니 현무경의 현자 얘기도 안 했거든요. 다만 숫자 0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식사하면서 거기에 대순진리에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현무경 강좌하는 거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해도 돼요?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순정경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사물탕 80첩을 조병지역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선생님 왜 저 대병지역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무경 원본 갖고 있느냐,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꺼내놓고 이걸 보여줬죠. 여기에 대병지약 사물탕 80첩이라고 했지 어디 소병지약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리 자기가 그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라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걸 소병지야라고 한 그 문구 대순정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그러니까 기억은 못 한대요. 기억은 못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 몇십 번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대요. 그러냐? 그럼 내가 찾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찾으니까 대순정경은 안 나오고 증산도 도전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증산도 도전, 경쟁이 거선 도전이라 하잖아요. 이게 증산도 도전 5편 259장에 내가 일부러 이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날 사시에 안내성의 집에서 현무경을 다 쓰시니라. 이게 증산께서 현무경을 다 쓰시니라. 이때 흰병에 물을 담으신 뒤에 양지는 이제 서양 양자죠. 이게 양지에 그릇에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병립을 막아놓고 그 앞에 백지를 깔고 백지에 현무경을 놓아주시니라. 그 사람들은 상제님이라 하니까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 거처하시던 방을 살피니 흰 병 속에 물이 들어있고 그 옆에 작은 칼이 있는데 병 입은 종이로 막아두었더라.
병석이 내생에게 와서 견목을 빌려가면서 병립을 막은 두루마리를 빼어 펴보니 길화개길실, 흉화개응실. 길한꽃은 길한 열매를 맺고 흉한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글과 병세문이 쓰여 있는데 병세문은 이러하니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견목경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제 병류대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병류소세, 대병은 무약하고 이거 그대로고, 소병은 흥유약이나 이것도 그대로잖아요. 연이,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만 썼지 원래는 연하고 이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생략을 했더라고요. 연이나 대병지약은 안심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병지약을 여기 소병지약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소병지약은 사물탕 80첩입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요자예요. 요거 요 첩자 이렇게 써놨어요. 증산도 도전에. 내가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거야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80첩이나 요 첩자를 써놨어. 여러분 견목경 80첩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수건거자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다 점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수건건이고 요거는 조개 패자예요. 요거는 붙을첩이거든. 붙을첩. 이게 한약방에서 약 한 첩, 두 첩 하는 것은 요 첩자를 써요. 근데 이 첩은 약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표제첩이라고 하고, 표제 또는 문서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수첩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첩자가 이 첩자예요. 이 첩이 아니거든요. 수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그 글을 갖다가 메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하고 연결된 거지. 실제로 한약재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배 큰 대자를 갖다 이걸로 바꿔버리고, 요 첩자도 이걸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글자를 두 개를 바꿨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증산을 갖다 상제님이라고까지 부르는 분들인데,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증산께서 친필로 만들어 놓으신 견목의 글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뜻으로 변질된다면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래요? 근데 분명히 근데 자 이걸 바꿨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구나. 탄식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증산도뿐만이 아니고 개순지에도 똑같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도전도 좋고, 요 도전도 좋고, 또 대순전경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 증산에 관한 그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현무경이에요. 증산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책 한 권을 정읍에 두리니, 그것도 우물정자잖아요. 정읍에 두리니 그 책이 나오는 날에는 천하사를 3번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견목에 하나만 있어도 천하사를 3번이나 하고 남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정작 현무경을 공부를 안 하고 심지어 견목의 글자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그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글 쓰면 뭐 타종교에 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도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러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천내를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더 값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인용을 해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요거 사무탕 80첩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도 그랬지만은 이제라도 원본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80첩이 아니라 눈사첩 이렇게 일부러 요 숫자부터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등산께서 이렇게 일부러 바꾼 거는 뭐냐면은 물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탕, 한약방에 가면 사물탕 유명한 거 이거. 사물탕, 물질적인 사물탕을 먹지 않아도 아니 그런 걸 먹어서 우주의 대병을 그렇다 고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는 뭐냐면은 글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문사처, 표자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물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물질 말을 한다면은 심지어 이걸 사물탕에 갖다가 여기 당기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숙지황. 네 번째가 천궁. 네 번째가 백작약. 이 네 가지 약재를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당기는 그때 당자가 요당자잖아요.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마땅당 아니에요. 마땅히 귀자는 돌아갈 글자예요. 마땅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이렇게 떠돌지 말고 근본으로 마땅히 돌아가는 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물탕이 마땅히 근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증상께서는 원시반번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원시반번할 때거든요.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근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 근본 자리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선. 그래 숙지왕은 이 숙자가 끓인 숙자죠. 그 다음에 따지자, 누르왕자 끓여가지고 숙지왕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숙지왕은 이제 이건 끓여서 만드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요 황자가 누르왕자잖아요. 누르왕자는 뭐냐 중앙 토를 말한 거예요. 50토. 그래서 숙지왕은 뭘 가리키느냐면은 중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당귀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당귀는 본래 1을 가리킨 거고 요거는 숫자로 말하면 5, 10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천궁은 내천자를 써요. 그리고 공군이 공자 공군이 공자 공군이라는 약자가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요거 활궁자잖아요. 활궁자는 구변을 말하는 거죠. 이제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가면은 이제 궁자가 3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궁을 할 적에 이제 그래서 이게 궁이라고 하는 거는 을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궁은 뭐냐면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심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요건 내천자고 내천자는 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막혀면씩 흐르게 하는 그 근원자리를 갖다가 천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백작약은 이거는 서방이죠. 이제 그 작약이라고 하는 그 풀이 있죠. 작약. 근데 이 작약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버리는 이렇게 지읒작자. 그 다음에 약초할 때 약자 있잖아요. 즐거울 약자에다 이제 풀초보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즐거울 양약자가 되게 작약이라고 할 때는 작약은 이 작약을 쓴 거 아니죠. 일단은 이제 약초 이런 썼지만은 발음이 이렇게 약을 지어낸다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방 사구금을 가리킨 거예요. 서방 사구금으로 사구금이 동방으로 이제 38목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정월이 나오는 거.
그걸 갖다가 백작에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물탕이라고 한 것은 이 사물은 이 당지 숙지왕 천국 백작야 이런 그 한약재 이름을 빌려가지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진리의 이치를 갖다 밝힌 거거든요. 실제로 당근이 몸에 그런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병지약을 사물탕 80첩 이런 첩을 써놓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걸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면요. 대순진리의 도전이 성감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악용했느냐면은 그런 약재 4가지 약재를 갖다가 그냥 쌓아뒀어요. 쌓아둬서 팔아먹은 거예요. 신도들한테. 이걸 먹으면은 온갖 병이 다 사라진다 해가지고 그날 전주에 질문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내가 알았죠. 내가 대선진리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니 참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믿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대요.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속인 놈도 문제지만은 속는 사람도 똑같다. 속에 허욕, 쓸데없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런 걸 먹고서 병이 다 떨어져요?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야, 그래. 근데 그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참 이놈의 세상이 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무탕 80첩의 어떤 실체, 그걸 제대로 알자는 의미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이걸 마련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저도 뭐 옛날부터 이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설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약재를 갖다가 그렇게 사물탕 80첩이라고 해서 팔아먹는다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은근히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참에 사물탕 80첩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밝히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80첩이라고 했잖아요. 80첩. 그 80첩은 우선 99, 81이라는 거.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낙서도 90이고 용담도 90이잖아요. 낙서 90, 용담 90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희도는 90이라고 안 그러죠. 복희는 복희 8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복희도는 1권천에서 8권지까지 8개 글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간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8개밖에 없기 때문에 8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흑토 2개, 쌍토교. 보통 표가 2개니까 쌍토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서옥규라 하죠. 원래는 서옥. 상설은 이게 구슬이게 상설은 구슬이다. 상설은 구슬은 뭐냐면 값진 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쌍토교에다가 전복자를 이렇게 쓴 거. 요게 괴짜예요. 이게 무슨 괴짜냐면 걸칠 괴짜예요. 걸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걸쳐 있느냐? 허공에 걸쳐 있다 그런 얘기죠. 허공에 일권천 하늘이 걸쳐 있고 밑에는 팔군지 땅이 걸쳐 있고 그다음에 이태택 삼리왕 뭐 이런 그 8개로 상징하는 그 형상들이 허공에 걸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랫줄에도 옷을 걸치듯이 하나님도 허공에다가 8개의 괴상을 갖다가 걸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뭐 8개만 있나요, 형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그 하나로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게 바로 8개예요. 요걸 잘 보여주는 게 인체 팔등신이라 그래요. 인체가 뭐 팔등신이라고 하는 건 8개로 쪼갰다 그런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은 백회에서 턱까지, 머리통 100회에서 턱까지 이렇게 일러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몸뚱이를 갖다가 이 8배로 본 거예요. 8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대8 해가지고 머리통이 1이면은 몸통이 8개의 비율로 잡힌 사람이 미인에 속한 거죠. 근데 몸뚱이가 뭐 7배가 된 사람도 있고, 머리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10배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분순보자 그렇게 이제 비율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본래는 정확하게 8등신으로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집을 찾아라. 그럼 팔각정이라고 했어요. 팔각정.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각정이 진짜 멋진 거예요. 그리고 팔각정 그 중심에서 소리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잡은 것 같아요. 그 중심에서 말을 안 하고 그 다른 데서 말하면은 그렇게 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나는 많이 해봤어요, 이걸. 왜냐하면은 팔각이 왜 그렇게 위대한 건지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할 목적으로 그랬던 거죠. 아무튼 도키도는 9궁이 아니라 8개 걸쳐 있다고 해서 걸쳐 있겠자 8개라고 한 거고, 낙서는 이 속에 중심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개하고 중심하고 합하니까 9개야. 그때는 괴라고 안 그래요. 9궁이라 해요. 물론 8개, 9궁 8개라고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9궁이다. 궁하고 괴의 그 차이점이 있죠. 괴는 걸쳐 있다. 걸쳐 있다는 거는 그 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병들에 걸쳐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예? 근데 궁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활계라고 하지만은 문왕도에서 말하는 이 궁은 그 단순한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 형상이 변하는 그 이치를 가리킨 거고, 도키도의 팔계는 그 형상이 자리 잡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관천 그러면은 하늘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꼭대기에다 그린 거고, 팔군지는 제일 밑에 있으니까 밑에다 그린 거고, 태양은 하늘의 중심에 있으니까 삼리화. 예?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중심, 요거 갖다 삼리화. 삼리화는 불이잖아요. 불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의 사상 중심에는 5, 6, 7,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갖다 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육함수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태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고 천지가 있고 상하로 천지가 벌어지고 그 중심에는 1월이 운행한다. 1월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는 각각 음과 양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음과 양이 제일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런 그 음양의 형상을 그 위치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도끼팔계죠. 그 변화하는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문항도는 중심에 5가 들어가면서 괴상일치가 다 바뀌고 숫자도 바뀌어요. 그거는 그 형상이 자리한 그 위치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 형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런 시종종의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는 반드시 구변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궁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게 문화운동과 용담도예요. 4물탕 80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심을 제거한 나머지를 가리킨 거예요. 중심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본바탕이니까. 그래서 4물탕 80첩의 정확